요원 아닌 의원이다. 앞서서 의원 아닌 요원이라 그랬잖아요. 김용현 전 장관이 헌재 출석해서. 그래서 이게 그때 굉장한 여러 가지 뭐랄까 이거 반향을 날달까요? 논란이 될까요? 그런 발언이었는데 오늘은 거꾸로 요원이 아닌 의원입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얘기를 한 분이 있습니다. 이 얘기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국회에서 내란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가 있었거든요. 그럼 여기에도 또 증인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과정에 빠지지 않고 또 여야가 설전을 치열하게 벌입니다. 험한 말도 좀 나왔어요. 일단 그 모습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병주 의원하고 특전사령관으로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그건 예전에 그 지상구성군 사령관을 김병주 의원이 할 때 작전 차장을 했죠. 그러지 않아요? 밑에 참모였습니다. 저한테 제보한 사람이 가면은 사령관이 해유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다 대고 회유를 했다고 합니까? 최병 죽인 사람이 당신 아니야 그럼? 저도 제보 받았어요. 자, 제보 받았어요 저도. 야 가만히 싸가지? 싸가지? 말 함부로 사과하세요. 싸가지라뇨. 제가 사실대로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싸가지라뇨. 선을 넘네? 해보자는 거요? 이상입니다. 네. 이 굉장히 또 험악하게 갔군요. 뭐 해보자는 거예요. 뭐 싸가지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오늘 나와서 여러 가지 질문을 받고 얘기했는데 그 곽 전 사령관과 야당 의원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저렇게 설전이 굉장히 거칠게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야당 쪽과 뭔가 인연이 있고 뭔가 회유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였어요. 이유는. 그런데 막상 곽종근 전 사령관은 무슨 회유, 사주, 요 관련된 질문을 받고 본인의 생각을 또 밝힙니다. 그 목소리도 들어보죠. 제 의지대로 들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누구의 사주를 받거나 누구의 요구로 답변한 사항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김병주 의원 유튜브 내용이나 박병대 의원께서 얘기했던 내용들 제가 제 스스로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제 스스로 판단해서 한 내용이 분명히 맞습니다. 자, 김성주 변호사. 지금 저 얘기까지 나오게 된 게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이른바 끌어내라. 이거에 대한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 발언 내용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당히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놓고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 지금 야당 의원과 뭔가 회유받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근데 곽종근 전 사령관은 분명히 손을 걷네요. 근데 지금 곽 전 사령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나와서 저런 비슷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국회 발언할 때 증인 선서하잖아요. 이건 나중에 만약에 그게 위증이라면 처벌까지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이 답변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위증죄 처벌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사실관계를 진실되게 진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다만 그런 가능성이 이제 항상 진실이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위증죄 이제 규정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결국에는 오늘 이 국정조사에서의 특위 내용 자체도 결국에는 헌재 탄핵 심판에서 증인 신문 과정에서 다시 한번 다퉈질 겁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가 봐서 결국에는 어느 쪽의 주장이 저 신빙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 지금 현재는 일단은 이러한 진술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국회 측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어떠한 반대 신문 그리고 어떠한 답변을 할 것인지를 저희가 봐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이런 과정이 있었고요. 이거는 설전이었고 본인의 진술에 대한 본인의 어떤 판단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오늘 곽종근 전 사령관이 말한 그 내용 측면을 좀 예비했습니다. 앞서 전해졌던 키워드와 관련이 있거든요. 오늘 뭐라고 곽 전 사령관이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 저한테 직접 비아폰으로 전화하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때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인원이 요원을 빼내라고 했던 그때 당시의 시점에서는 도저히 그 인원들이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그죠?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는 것을 통과시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의원들이 아니고 요원들일 것 같으면 철수하라고 그냥 말로 지시하면 되지 뭘 끌어냅니까? 압사 사고가 나겠다. 네네. 일단 빼라. 자, 김근식 전 실장님.
앞서 뒷부분 영상 보셨죠? 사실은 김용현 전 장관이 앞서서 이제 헌재 출석했을 때 그 의원 아닌 요원이다 이 발언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곽종근 전 사령관 그것도 다시 한번 반박하면서 분명히 의원이다. 그걸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받은 거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럼? 지난 4차 변론길이죠. 그때 예.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김용현 전 장관 주고받는 사이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게 저 의원이냐 요원이냐 예. 이거인데 뭐 그 당사자가 바로 이제 곽종근 사령관이기 때문에 예. 그 당사자가 오늘 다시 이제 내란 국조특위의 증인으로 나와서 선서를 하고 분명히 의원을 끌어내라고 대통령으로부터 비화폰으로 지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예. 요원을 철수한다는 이야기는 비상계엄을 국회에서 해제 결의가 통과된 다음에 상황이 종료돼서 예. 본관 안에 들어가 있는 특전사 요원들을 철수시킨다는 의미에서 요원을 빼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원이라는 어떤 얘기는 나왔지만 이거는 시간 해당 순서가 사항이 다른 거죠. 다르다. 네. 그래서 네. 아까 보니까 그 요원 얘기 나왔을 때 거기 안에 있지도 않았다. 그렇죠. 그 설명입니까? 예, 그러니까 그 이른바 대통령으로부터 비화폰으로 전화를 받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받았을 때는 그 본관 안에 요원이 없었던 시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분명하게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지난 4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요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이 아니고 상황이 종료돼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다음에는 이제 병력을 철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 판단에 의해서 그것도 오늘 그 내란 국조특위에서 증언한 바에 따르면 철수하라는 명령이 있었던 건 아니고 본인 판단에 의해서 요원을 철수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의원을 끌어내라는 대통령 지시와 상황 종료 이후에 투입된 요원을 철수하라는 본인의 지시가 두 개가 병존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제 지금 오늘 이제 그 곽종근 사령관의 그거를 진술에 본인이 따르면 진술을 하면서 오늘 정리를 했다 정리를 해준 이거죠. 거죠. 예. 그에 따르면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제 지난 4차 변론기에서는 대통령과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의원 끌어내라는 이야기는 부인을 하면서 요원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지금 해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민수 의원님. 네. 곽 전 사령관은 내일 모레죠. 오는 6일에 헌재 출석합니다. 증인으로 갑니다. 앞서 전해드렸죠. 거기서도 아마 이런 비슷한 질문을 또 받을 텐데 또 비슷하게 얘기를 할까요?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한다고 봅니다. 오늘 국회 국조특위에 저렇게 생중계되는 다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우리 김근식 교수님은 자세하게 설명을 정말 논리적으로 했습니다만은 상식적으로 보면은 지금 곽종근 사령관의 얘기를 들으면 도대체 요원이라고 우리 같은 국회의원들을 요원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비화폰을 전화 와서 의결 정적수가 다 차지 않았으니 의결 정적수하고 특전사 요원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 이건 국회의원들이죠. 그리고 요원들을 끄집어냅니까? 그냥 무전으로 나와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발언 자체가 저는 헌재에서 대통령 측의 그 변호사들 저분들도 사법고시를 공부하고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왜 저렇게 비상식적인 얘기를 할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온 국민이 보면은 아주 극소수의 정말 분들 빼고는 저런 모습들 보면 볼수록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망상가고 도대체 이해 안 되는 짓을 했구나. 이걸 계속 입증하는 겁니다. 오늘 국조특위에서도 임종득 의원 보십시오. 아니 세상에 이거를 딱 바로 곽종근 사령관이 정리를 해주잖아요. 사주 받은 거 없다. 제보라는 것도 전 제보자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제보자인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제보를 누가 하겠습니까? 계엄이 이루어지고 대통령에게 그렇게 충성을 다한다는 특전사 사령관인데 그렇게 소개까지 했다는 보도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을 앞에 두고 민주당과 짜고 이거를 뭐 이렇게 거짓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주장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오늘 국조특위에서 보인 국민의힘의 의원들의 태도 또한 저는 윤석열 씨에게 아주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국조특위에는요 또 한 명의 주목되는 인물이 참석을 했습니다. 출석을 한 거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만났다는 그 무속인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지금 꺼내놨거든요. 그 목소리도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나와 뭔가 함께 했을 때 끝까지 따라올 수 있는지를 많이 물어보셨고요. 그 네. 군인들마다의 운을 많이 물어보셨어요. 이름하고 생년월일을 가져가지고 오셔서 제가 이제 이분은 그냥 보통 군인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했더니 이 사람이 나중에는 장관이 될 거다. 그때는 장관이기 전이었었거든요. 그리고 항상 질문을 군인들을 많이 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어쩌면 진작부터 계획적으로 뭔가 만들지 않았었나. 그래서 이 사람들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저한테 묻지 않았었나라고 생각했어요. 자,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중 이제 핵심만 좀 영상으로 간추려서 전해드렸는데
한미수 의원님, 네. 이 노상원 전 사령관이 갈 때마다 주변 군인들 점을 봤다. 그러면서 뭐 끝까지 할 인물이냐 이런 걸 물어봤다 그러거든요. 혹시 계엄 이런 걸 염두에서 배신 없이 끝까지 갈 사람 뭐 이런 걸 생각한 걸까? 이걸 어떻게 좀 이해해야 될까요? 이 일단은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본인은 어떻게 될 예. 것이냐 물어보고 또 김용현 씨에 가져와서 사주풀이한 다음에 이분이 잘 돼야 내가 또 다시 될 수 있다. 거기도 물어보고. 그리고 다른 군인들 많이 가져왔다는. 예. 도대체 저는 그 해당되는 군인들이 사실을 알면은 정말 모욕적이라고 느낄 거라고. 구체적으로 봅니다. 누굴 봤는지는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아마 많은 수를 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만약에 그 저기 나오는 저 무속인이 이 사주는 이분은 배신할 상이다. 뭐 배신수가 뭐라고 할까요? 그런 사주가 있다. 그러면 그 계엄 모의할 때 이 사람은 X표를 찍어 뺀 겁니까? 저는 이걸 수사당국이 밝히라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배신자라는 거는 계엄과 관련된 걸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명확하진 않습니다만 일단 뭐 추정은 그렇게 그렇게 추론을 되네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저 노상원 씨가 저 군산에 가 있는 저 무속인을 만나는 과정들이 쭉 이 계엄과 연결될 때마다 가가지고 점을 보고 물어보고 상담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분이 국회 나와서 저는 진술하는 걸 우리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저 하나만이 아닐 거예요. 좀 참담하고 좀 부끄럽습니다. 그 대한민국의 그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고 평생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아온 군인들이 전직 정보사령관이 점집에 가가지고 본인의 사주를 내놓고 이 사람 배신할 상이냐 배신할 사람이냐 아니냐를 물어봤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봅니다. 지금 오늘 이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들, 참고인들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 주로 군인들 그리고 정부 쪽 관계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에 또 무속인까지 같이 있는 이 그림은 도대체 이게 무슨 그림일까? 많은 국민분들이 아마 곰곰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었을까? 왜 이런 상황이 나타났을까? 김근식 전 실장님. 그리고 특히 노상원 전 사령관이 무속인에게 물어본 것 중에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뭐 나중에 뭐 장관이 될 인물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꺼내놨다 그래요. 지금 나오는 거 보면은. 그러면은 노상원 전 사령관은 자신에 대해서도 뭔가 좀 기대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미 좀 알려져 있습니다만 노상원 전 사령관이 불명예 전역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는 이제 상당히 전도가 유망했던 장군이었는데 예. 어쨌든 결론이 좋지 않게 불명예 전역을 했고 그렇다면 당연히 장군의 입장이고 그 굉장히 그때 육사 들어갈 때는 좋은 성적으로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희망과 기대가 당연히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과는 개인적인 또 인연이 또 그렇습니다. 육사 선후배이기도 예. 하고 또 같은 데 근무를 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불명예 전역을 한 이후에도 본인의 재기 모색을 위해서 현 국방장관인 김용현 장관과의 긴밀한 관계가 필요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마 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예. 계엄에 관한 이야기를 사전에 공유했을 것이고 사전에 준비를 도왔던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 점집에 가서도 이러저러한 군인들을 물어보면서 배신할지 안 할지를 물어보는 것뿐만 아니라 예. 김용현 장관이 곧 국방장관이 된다고 했을 때 이분의 사주가 어떤지 그리고 내가 그래야 잘 된다라고 이야기했다고 지금 저 무속인이 증언하는 걸로 봐서는 이 전 노상원 사령관이 본인의 어떤 정치적 재기 또는 군문에서의 재기를 위해서 이 계엄에 관여하는 과정이라든지 김용현 국방장관과의 관계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나 이런 좀 추측이 듭니다. 아니 무속인 찾아가서 점도 보고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이거 어떻게 보면 정성을 기울인 거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결과가 지금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 무속인이 어떤 답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까지 무속인이 예측을 했을지는 좀 확실치 않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무속에 너무 의존하는 그 결말 자체는 굉장히 안 좋은 결말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결국 아무리 무속이 세더라도요. 예. 국민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역사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국회에서 있었던 모습이에요 지금요.